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서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신규 노선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유치 계획을 언급하며 발빠르게 나섰습니다. 김포에서는 한강선과 GTX D노선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노선과 예산 윤곽이 없는 상황이라 희망 고문이라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계양신도시와 대장신도시 주민들은 SBRT 교통계획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통수단이긴 하지만 여전히 생소하다는 반응입니다. 경기도의 내년 예산이 27조 원으로 역대 최대로 편성된 가운데 복지와 환경 분야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최근 광역교통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신규 노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국토부 발표 이후 인천시가 발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는데요. 향후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역교통비전 2030에는 시작과 끝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몇 개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속도입니다. 이를 위해 급행철도를 중심으로 한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망이 구축됩니다. 정부가 광역철도망 확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31일 서부권에 광역급행철도 신규 노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GTX로 불리는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이 확정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 발표 후 박남춘 인천시장이 발빠르게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박 시장은 SNS를 통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유치하기 위해 실무 구상 중이라며 이를 위해 국토부 장관 등과 만나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서구를 중심에 두고 서부권 광역철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선 발굴을 위한 예산 4억 원도 배정했습니다. 아직 국토부는 공식적으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계획을 밝힌 바 없습니다. 인천시가 GTX B에 이어 서부권 광역철도도 유치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정부의 수도권 광역철도망 계획이 잇따라 나오면서 경기 서부권 지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교통지옥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던 김포시는 이번 대책을 더욱 반기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 남은 과제가 많은 탓에 희망 고문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지역 반응 살펴봤습니다. 지역과 지역.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광역교통 2030 비전 발표 이후 김포 지역 커뮤니티는 연일 뜨거웠습니다. 지난해 국토부 발표에 이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정책 방향에도 포함된 김포 한강선, 여기에 인천 지하철 2호선의 김포 고양 연장까지 정부의 광역교통망 계획에 김포시의 이름이 여러 번 오르내리면서 지역 내 기대감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2호선이라든가 또 5호선이나 광역망 5호선이나 이런 부분은 이미 1, 2년 전부터 회자됐기 때문에 김포에서는 사실 웬만큼 새로운 빅 뉴스나 빅 소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부동산적인 입장에서 좀 반영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얘기 나오는 GTX까지도 김포의 어떤 그 영향권에 둘 수 있다고 하는 거는 향후 굉장히 고무적으로 김포나 또 김포 부동산뿐만 아니라 김포 경제 여러 가지 입장에서는 호재가 아닐 수는 없죠. 무엇보다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건 GTX D노선. 아직 노선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GTX를 김포로 끌어와야 한다는 바람은 국민청원에도 올라 반나절 만에 3,000명이 넘는 시민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다만 높아지는 기대 속에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안인 김포 한강선은 아직 지자체 간 협의가 남았고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 역시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돼야 하는 상태. 국토부에 이어 대광이 발표까지 나왔지만 현실화까지는 멀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빨리 착공을 하든 시공을 하든 통과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좀 희망을 주는 이제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이런 게 한강 신도시나 검단 신도시를 지나쳐 나가는 GTX D 노선이 조금 더 우리에게 더 빠른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도시철도 개통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면서 한때 교통지옥이라는 오명까지 얻었던 김포시. 지하철 시대에 이어 광역철도 시대에 안착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김포시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광역교통 2030 기본구상안 발표 이후 후속 대책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포시는 김포 한강선과 인천 2호선 김포 연장안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2020 구상안에 포함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포 한강선은 김포시 자체 용역을 통해 한강 시내폴리스와 검단 신도시, 한강 신도시를 경유하는 안을 제출했던 점을 대광위가 높게 평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포시는 타 지자체,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도 광역교통 시행계획과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번 구상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신도시의 굵직한 교통계획은 슈퍼 간선급행 버스 체계인 SBRT로 윤곽이 잡혔는데요. 하지만 도로 위의 지하철이라고 불리는 이 SBRT가 아직은 생소한 지역 주민들, 신도시 지하철 계획 무산에 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31일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정책을 담은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국토부는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등 정부 3기 신도시에는 신호체계가 없는 SBRT, 일명 슈퍼급행 간선버스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로 정체와 신호로부터 자유로운 슈퍼 BRT를 3기 신도시 등에 신설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존 BRT도 슈퍼 BRT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을 지나는 SBRT는 김포공항역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역에 이르는 전체 17.3km 구간에 들어섭니다. 인천 계양과 인근의 부천 대장까지 합하면 3만 세대에 가까운 새로운 신도시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 정부 3기 신도시의 신개념 교통수단으로 떠오른 SBRT는 여전히 생소하기만 합니다. 서울에 근접한 부천 대장 지역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교통이 제일 불편하겠죠. 복잡해지고. 거기가 벌써 뭐 한두 가구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단지가 이제 크게 들어오니까 지하철이 거기까지 연결이 되면 좋지. 또 지난해 말 계양 테크노밸리가 신도시로 지정된 이후 줄곧 서울 지하철 연결 가능성이 거론됐던 인천도 실망감을 드러냅니다. 지하철이 있어야 되죠. 서울로 오고 가는 그 지하철이 있어야 출퇴근도 편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이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버스로는 대체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하철이라는 그 개념은 이 지상보다는 지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막힘이 없거든요. 배차 간격이 지금 이게 지하철만큼이나 있다면 더 상관이 없지만 그 일반 그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면으로 인해서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경제성 검토 결과 3기 신도시의 지하철 계획 대신 정시성이 확보되는 SBRT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지하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직은 생소한 SBRT가 앞으로 철도망 부재를 얼마나 보완할 수 있느냐가 3기 신도시 교통정책의 성공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경기도의 내년 예산이 27조 원으로 역대 최대로 편성된 가운데 복지와 환경 분야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본 예산을 27조 319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10.9% 늘어난 규모고 복지와 환경 분야의 예산이 크게 증가해 일반 회계가 올해보다 11.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복지에 11조 7,600억 원, 환경과 안정된 주거에 2조 3,600억 원, 교육과 문화체육 복지에 1조 2,50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김포시가 평화로 개설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포시와 김두관 국회의원은 4일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 김포 지역 핵심 사업 10건에 대한 국비 1,700억 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김포시가 핵심 사업으로 꼽은 10건은
김포 평화로 도로 개설 사업과 한강 시내폴리스 진입도로 건설, 풍무 체육문화센터 건립과 김포 파주 고속도로 건설 등입니다. 경기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야생 멧돼지를 포획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포상금은 한 마리당 10만 원이고 10억 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야생 멧돼지를 포획할 경우 지자체 지원금을 포함해 최고 2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포상금과는 별도로 포획 틀과 덫 설치를 위해 1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인천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강화 지역의 모든 돼지를 살처분한 바 있는데요. 인천시는 피해 축산 농가의 생계 안정을 위한 평균 가계비의 3개월분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피해 농가에 최대 6개월까지 평균 가계비를 지원할 계획인데요. 인천시는 국비와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가로 생계 안정 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기술 강국인 러시아와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전담 기관이 안산 한양대에 문을 열었습니다. 경기 러시아 기술협력센터인데요. 경기도는 이 센터를 중심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창업 보육센터에 경기 러시아 기술협력센터가 개소했습니다. 1층과 5층 총 315제곱미터 규모로 1층엔 러시아의 IT와 신소재, 광학, 로봇, VR 제품 등을 볼 수 있는 전시관이 마련됐습니다. 5층은 러시아 기술공사와 하나금융투자, 민간 컨설팅 지원 기업 등 러시아와 기술 협력을 원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공간과 입주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잘 모르는 여러 가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많을 것이고 아직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정보를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을 걸 기대합니다. 31일 개소식과 함께 경기도는 한양대와 경기테크노파크, 하나금융투자, 한러비즈니스협의회 등과 러시아 혁신기술 상용화 사업 성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는 도내 기업과 러시아 기업 간 성공적인 기술 협력을 위해 부품 국산화와 공정 개선 컨설팅, 매칭 기업 발굴,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도와 러시아 기업 간 기술 제휴 협약 2건도 체결했습니다. 상업화와 그다음에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역 경제와 우리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기대가 큽니다. 도는 경기 러시아 기술협력센터가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안산 강소연구개발 특구안에 위치한 만큼 대학과 연구기관, 스타트업과 긴밀한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출TV 최창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청 앞마당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시청사 현관부터 미래광장까지 공원으로 탈바꿈했는데요.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단장했습니다. 원태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드넓은 잔디밭이 인천시청 앞마당에 설치됐습니다. 한켠에 마련된 피크닉 테이블은 시민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주민 쉼터로 재탄생한 인천시청 앞 광장이 1일 정식 개장했습니다. 시청 광장 재단장 사업은 시민 소통과 협치를 시정 철학으로 약속한 박남춘 인천시장의 첫 번째 지시사항입니다. 누구나 쉽게 찾아와 휴식을 취하고 소통하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공간입니다. 시민들이 마음껏 즐기실 수 있는 광장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의 1호 약속이었고 앞으로 이 뜰에서 우리 시민들이 마음껏 휴식하시고 문화를 향해 가시는 그런 좋은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은 인천의 뜰을 다양한 문화체육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나무 밑에 데크를 깔아 버스킹 공연과 야외 결혼식, 벼룩시장 등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청사와 데이터 센터 벽면은 무대로 활용됩니다. 이곳에선 주말마다 환상적인 미디어 쇼가 열릴 예정입니다. 시는 인천의 야간 경관 명소를 만들고 인천 시티 투어 등 기존의 관광 코스와 연계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끈다는 구상입니다. 인천시는 인천의 뜰을 시민들이 사랑하고 시민들이 주인이 돼 콘텐츠를 채워나가는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부평하면 지하상가와 함께 문화의 거리가 유명하죠. 부평구가 패션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구는 4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는데요. 부평역 주변 상인 대표 등 40여 명이 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부평에 잠재되어 있는 패션과 문화 콘텐츠를 지역 상권 활성화에 활용해보자는 부평 미래전략 정책 발굴 TF팀의 의견에서 이번 용역이 시작됐는데요.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지역사회와 힘을 합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지난 2일 지역 봉사단체인 우아한 오정 다문화 봉사단과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정경찰서 경찰관을 비롯해 다문화 여성 50여 명이 동참한 김장 행사는 이주 여성들의 한국 음식 문화 체험과 정착 지원을 목표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담근 김치는 모두 500kg으로 북한 이탈 주민과 다문화 가정 30가구에 전달됐습니다. 지난 8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경기도 닥터 헬기가 안전점검으로 당분간 운항이 중단됩니다. 경기도는 정부가 독도 해상에 추락한 헬기와 같은 기종 헬기의 운항을 중단함에 따라 닥터 헬기 운항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소방 헬기에 의료진이 탑승하는 형태로 응급의료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 닥터 헬기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24시간 응급의료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응급구조 헬기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 화폐의 모범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진화해 나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이음카드의 캐시백 혜택이 6%에서 3%로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아쉬워하고 계신데요.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줄어든 캐시백 혜택을 상쇄할 만큼 중요한 인천 이음카드의 숨겨진 혜택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인천 이음카드 앱을 여시면 보시면 중간 지점에 이렇게 혜택 플러스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요, 다양한 업체들이 나오고 있죠. 반려동물 용품점부터 족발집, 피부관리실 등 종목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들 업체들 이름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3%, 5% 할인이라고 적힌 글이 보이시죠? 기존 인천 이음카드 3% 캐시백 혜택에 추가로 캐시백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업체들입니다. 바로 혜택 플러스 가맹점들이죠. 지역별로 추가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들도 이렇게 보시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평을 한번 찍어볼까요? 지역별로도 이렇게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 플러스 가맹점들을 찾을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있는 지역, 주변 지역의 혜택 플러스 가맹점도 이렇게 찾아서 표시해줍니다. 이 혜택 플러스 가맹점 잘만 활용하면 기존 6% 캐시백 혜택은 너끈히 넘어서는데요. 현재 혜택 플러스 가맹점 수는 1,300곳 정도입니다. 인천시는 이 혜택 플러스 가맹점을 6만 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인데요. 인천 이음카드를 많은 시민들이 사용한다면 이 혜택 플러스에 참여하는 가맹점도 많이 늘어나겠죠. 혜택도 받고 골목 상권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헬로TV가 가을 사진 이벤트를 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진을 영상으로 만들었는데요. 함께 보시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